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에 찾아도 자신의 월급 통장조차 조회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옛 대구 연초 제조창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게 됐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두 최대 생산지인 김천에서 기후환경 덕에 품질도 좋아진 데다 생산량도 많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연중기획뉴스 길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곱창 골목과 서문시장 식당 골목 등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골목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체불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해도 자신의 월급 통장조차 조회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성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퇴직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 몇 달치의 거래 내역이 한 줄의 문장, 이른바 압축기장으로 찍혀 이 업체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만 조회해도 해결될 일인데 이른바 합법 노동자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조차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안 뽑아주고 그리고 통장 또 정리 안 하니까 지금 만약에 정리하려면 이거는 통장에 재반급 필요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재반급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내역서 없잖아요.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상담소를 찾았다가 통장 조회를 못하는 탓에 해결책을 못 찾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이곳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만 한 달에 20명가량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권 외에도 외국인 등록 카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주노동자들도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좀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차별받거나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현재 외환은행 전지점과 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는 여권만으로도 통장 거래 내역 조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통장을 조회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인인지 뭐 하여튼 그런 재반했던 그런 확인 의무가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뭘 어떤 서류를 구비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자칫 통장을 잃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로도 생존의 위협까지 겪는 것이 미등록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방인들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공원지구를 해제시켜주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옛 대구 연초 제조창 자리에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게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인 옛 전매청 대구 연초 제조창입니다. KTNG는 이 자리에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8년 사업 승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에 사업 승인 났던 게 이제 평형이 좀 대형 평형이고, 그래서 좀 작은 평형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정도에 지금 접수하려고요. 4만 8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연초 제조창터 절반 이상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구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 면적이 한 2만 7천 제곱미터가 되고 기부 체납해야 되는 면적이 수창 120은 1만 5천 제곱미터 정도,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4천 제곱미터 해서 그 3개 시설이 한 1만 9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시설들은 KTNG 전체 부지 면적의 한 4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지난 1999년 KTNG가 대구 연초 제조창을 폐쇄하자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문희갑 시장은 대구 상고가 있던 자리와 함께 이곳을 공원지구로 지정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대구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현영 시장 임기 후반인 2006년 초 대구시는 일부 땅을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공원지구를 해제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9년 전 기준으로 KTNG는 이 사업으로 448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소송까지 하면서
공원부지를 묶어놓은 거를 지금 그 뒤에 그렇게 아파트 짓는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저부지 돼버리는 게 참 아쉬운 이야기죠. 새로 부임한 시장들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들어선 대구 연초제조창은 국내 최초의 담배 공장으로 대구 도심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게 현재 문제를 가져왔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던 대구 연초제조창은 이제 특혜와 난개발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월드컵은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곁엔 다양한 스포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석원 기자의 클릭스포츠. 오늘은 내일 광주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프로야구 팀 최고의 스타들이 모인 올스타전. 분명 해마다 다른 스타들이 이름을 올립니다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이스턴 리그를 이끈 사령탑은 삼성의 류중일 감독입니다. 자부심 느끼죠. 제가 3년 연속 이겼거든요. 지금 네 번째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우승에 또 다른 책임감으로 참가한 올스타전에서 류중일 감독은 소속 이스턴 리그를 역시나 3년 연속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벤트성 경기지만 그만큼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죽었지만 이번에 광주 챔피언 필드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좀 메이저리그식으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많이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올스타전이 익숙한 류중일 감독과는 반대로 첫 경험에 가슴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배영섭의 공백을 확실히 대신하고 있는 박혜민 선수. 감독 추천으로 스타들의 무대를 밟는 설레임이 그 누구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감독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형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요. 그리고 형들 하는 거 보고 배우면서 그냥 즐기면서 오고 싶어요. 즐기다 오고 싶어요. 새 야구장인 광주에서 펼쳐지는 2014 올스타전. 팬 투표 외에 선수단 투표가 더해진 새로움과 10년 만에 전 구단에서 올스타 선발 선수들이 뽑힌 만큼 치열한 고품격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1985년 김시진 현 롯데 감독 이후 단 한 명의 미스터 올스타를 배출하지 못했던 삼성이 과연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삼성 팬들에게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광주에 추락한 강원소방본부 헬기와 같은 기종이 경북과 경기, 경남에도 한 대씩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입 시기는 추락한 강원소방 헬기가 2001년 8월로 가장 빠르고 4개월 뒤 경기도가 2006년 2월에는 경북이 같은 기종을 도입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진작가 장모 씨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독도 표준 영상 파일 제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독도 표준 영상 제작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 당시에는 장 씨의 불법 행위 사실을 몰랐다며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장 씨를 제작 사업에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경북 북부 지역에 모처럼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뭄 때문에 마실 물조차 없어 급수차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의 한 산골마을, 소방서 급수 차량이 도착해 텅 빈 치수통을 가득 채웁니다. 이 치수통은 8가구가 사는 아랫마을 상수도와 연결돼 물을 공급합니다. 지하수를 먹는 이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가 고갈돼 요즘은 매일 한 차례씩 급수차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밥도 지을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화장실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119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가축들도 목이 탑니다. 급수차가 공급하는 물이 채 물통에 다 차기도 전에 소들이 앞다퉈 머리를 내밀고 목을 축입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에서도 그 가정 식수와 축사에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가뭄 속 경북 도내에선 안동, 영주, 의성 등 북서부 지역에 가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 강우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5월에서 7월 사이 북부 지역의 강우량이 평년 대비 20-30%에 그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30에서 70mm의 비를 예보한 가운데 과연 오랜 가뭄을 끝맺는 단비가 내려줄지 모두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자두 최대 생산지인 김천에서 자두 출하가 한창입니다. 최적의 기후 환경 덕분에 고품질의 자두가 생산되고 출하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두 산지인 김천 양강마을에서 15년째 자두 농사를 하고 있는 문순연 씨.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따내는 문 씨는 요즘 신이 절로 납니다. 5kg 한 박스에 4만 원 이상 거래되는 이곳 자두는 현재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예, 저희가 5년 동안 인터넷 판매를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원래는 선주문이 많아가지고 미리 품절을 띄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일조량이 많아 자두 재배에 최적인 데다가 다른 지역보다 출하 시기도 빨라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5kg짜리 소포장화가 성공을 거두었고 판매 가격도 높게 책정되면서 김천 자두 산지는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5kg 소포장 포장재 개발과 동시에 브랜드 개발을 김천에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좋은 가격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자두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김천 자두는 높은 당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한창 출하되는 자두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재배농가 등지에서 김천 자두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이 4억 원으로 적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이 돈을 대학 구성원들이 성금으로 학교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총장은 재판 이후 더 이상 총장 인준과 관련한 법적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게 된 만큼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자신을 총장으로 인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중 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권윤수 기자를 따라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골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연탄불 앞에 335 모여 앉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것은 돼지곱창. 이곳은 사시사철 구랴성을 이루는 대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입니다. 대구는 곱창이 유명하다. 이거. 곱창하면 안지랑이 딱 생각나니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 와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곱창 전문점이 하나둘씩 생겨나 지금은 50여 곳에 이릅니다. 한 가지 음식만으로 긴 골목이 형성되기는 전국적으로도 드물어서 주말이면 외지 손님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상인회가 단합된 덕분입니다. 모든 물품을 갖다가 공동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진이 적더라도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죠. 대구 서문시장을 꽤나 다녀봤다는 사람들도 지나치기 쉬운 골목 중 하나가
바로 서문시장 식당 골목입니다. 장을 보느라 허기진 손님, 그리고 갈 길이 바쁜 손님들을 위해 주문 후 5분 만에 나오는 칼국수가 이 골목 대표 메뉴인데요. 특히 칼국수를 찬물에 씻어 시원하게 만든 건진국수가 여름철 별미로 인기입니다. 또 매콤한 돼지갈비찜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 또 하나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왔는데 아주 맛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여기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이 길을 지나면은 항시 이 집 생각이 나가지고. 서문시장에 돼지갈비찜이 있다면 소갈비찜은 동인동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간장으로 맛을 내는 보통의 소갈비찜과 달리 고춧가루와 알싸한 마늘 양념이 특징인데요.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에 기부해 착한 골목으로도 소문난 이곳은 이미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바퀴의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려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고소한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치맥 페스티벌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무료 치킨 시식과 맥주 시음 등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댄스 대회, 그리고 레이싱글 선발 대회, 그리고 유명한 가수와 유명한 DJ 모두 총망라해서 아주 다양하고 의리어리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안전인데요.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안전문화실천 범도민 대회가 오늘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안전정책 보고와 결의문 채택이 있었고요. 화재 대피 훈련도 벌어졌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늘 역대 구청장 초청 구정발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청 개청 후 처음으로 마련된 오늘 간담회에는 역대 구청장 7명이 참여했는데 중구청은 민선 6기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럭비는 과격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럭비 대회가 구미 형곡동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5번째 열리는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에는 11개 시도 22개 팀이 참석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인형들 모두 좋아하시죠? 다양한 인형들이 출연하는 제3회 7곡 세계인형 음악극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7곡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인형들의 춤과 인형 음악극 갈라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땅을 처음으로 분양받을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공장 땅 1차 분양에 참여한 116개 업체를 심의해 36개 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기업은 삼보모터스를 비롯한 32개, 여괴 기업은 4개로 매출 규모로 보면 100억 원 이상이 25개고 3개 업체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오늘 영천 포레시아 오토모티브 시팅 코리아에서 220억 원 규모의 차량용 시트 프레임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포레시아 그룹은 자동차 부품업계 세계 6위의 다국적 기업으로 차량용 배기가스 컨트롤 부품과 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영천에 2개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과잉 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자를 돕기 위해 김천에서 생산된 양파 10톤을 구입해 백화점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현대백화점 13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대구점의 경우 오후 2시에 준비한 양파가 모두 동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일부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대구는 전임자 3명이 모두 복귀하기로 했고 경북은 전임자 3명 가운데 1명만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고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복귀자의 범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언론을 통해 수사 진행 경과 등이 다소 알려져 배심원들이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모 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해야 하는데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